안녕하세요. 꽃이 맺어준 인연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활동가 배은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꽃이 맺어준 인연과 함께 하는데요. 제가 오늘의 꽃님을 떠올렸을 때 이 계절에 딱 맞는 붉은색 장미를 떠올렸는데요. 이분을 성주에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 붉은 장미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성주를 위해 너무나 열정적이고 여유를 다하시는 성주를 위한 꽃님 도희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을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네요. 의원님처럼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성주 보이는 라디오의 두 번째 출연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초보인 저희 제이에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그 꽃은 한 해 동안 성주를 위해서 의원님을 위해서 수고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장미꽃이 너무 예뻐서 정말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이게 카메라 보이게 좀 놔두시면 돼요. 진짜 제가 꽃시장 가가지고요. 이렇게 놔둘까? 아니요, 거기 책상에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네. 오케이. 네. 제가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께 생년월일을 물어봐요. 네. 요즘 제 지인 중에 타로 카드를 좀 보는 친구가 있어서 간단하게 제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좀 봐드리거든요. 네.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제 의원님의 인생 카드는 여황제 카드예요. 여황제. 황제 카드예요. 예. 자, 편안하고 안정되고 여유로운 마음은 기본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부성애도 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많아요. 그래요? 네,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현재도 많지만 미래엔 더 많은 사람. 좋으시겠어요? 글쎄 현재는 많지 않은 것 같고 미래에는 많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기분이 좀 좋은데 맞아요.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국가로부터 뭐 연금을 받는 거는 지금 이게- 뭐 세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미로 보는 건데. 재미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맞네요. 네, 또 직업으로도 또 신기해요. 직업으로도 네. 사업가, 활동하는 사람, 또 명품 관련업. 의원님 자체가 명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활동적이긴 해요, 제가. 네, 활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랑 딱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활동 평상시에도 뭐 활동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이래서 네. 또 사업이 잘 되고요. 삶이 풍요롭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도 많이 주고 받는다고 나와요. 역시 딱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또 상당히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재미로 보는 거긴 한데요. 또 순수한 면도 있어요. 그 순수하다 그러시니까 제가 그때 생년월일 물어봤는데 시까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냥 그때 되게 너무 귀여우셨어요. 그래서 또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단점도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단점으로는 자존심이 세고 네. 이 정도는 뭐 질투, 고집, 잔소리쟁이. 잔소리 많이 하시나요? 잔소리? 글쎄 뭐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잔소리 나는 것 같은데 또 조금 두통과 스트레스에도 조금 시달린다고 나왔는데 없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없지는 않죠.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네. 진짜 자기한테 맞는 인생 카드는 있다고 봐요. 좀 맞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올해 운세랑 내년 운세도 보여드렸잖아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올해 운세가 태양이었어요. 그때 제가 카톡으로 하나 보내드렸죠. 네, 맞아요. 봤어요. 진짜 의원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운세. 진짜 운세는 재미로 보신다 했지만 그렇죠. 대부분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운세는 더 좋았어요. 내년 운세요? 네, 그 제가 또 하나 또 보여드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운세였거든요. 맞아요. 봤어요. 네, 이 좋은 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제 옆에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제가 의원님을 생각하면서 선곡한 노래입니다. 네. BTS의 불타오르네. 노래 좋습니다. 성주 FM 92.7MHz. 여러분은 도희재 의원님과 함께하는 꽃이 맺어준 인연을 듣고 계십니다. 불타오르네.
채울 것 같이 Turn it up 새벽이 다갈 때까지 그냥 살아도 보여 우린 저기에 그만하는 널 원수적일래 수적거려 난 사람인데 So what 네 멋대로 살아 잘네 거야 애쓰지 좀 말아 저도 괜찮아 Alright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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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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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들어 소리 질러 burn it up 불타오르네 싹 다 불태워라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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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다 불태워라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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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자 여기로 그런 자 여기로 내 추억을 들고 all night long 생각나는 발걸음으로 뛰어봐 미쳐버렸다 싹 다 불태워라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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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줄게 제가 의원님과 인연이 같은 아파트 주민이에요. 우리 그 그러니까요.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의원님을 배웠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신성 아파트에 저희는 13층, 의원님은 7층. 12층. 아, 12층이셨구나. 네. 그때 처음 배웠는데 그때 아이들이 딱 우리 애들만 했을 때였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저는 애들 이름도 다 기억나요. 빈정이랑 맞아요. 준우. 맞아요. 네. 네. 얘기되죠. 그 아빠랑 내려가면서 저는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기 그때는 아저씨였으니까 네. 저 아저씨네 아내분 되게 예쁘시다. 네. 저렇게 예쁘시니까 딸이 엄마 닮아서 되게 예쁘다. 나는 아빠 닮았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빠 닮았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너 진짜 예뻤어. 민정이가 너무 네. 저는 예뻤던 기억이 나요. 네, 준우도 네. 너무 예뻤고 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빠랑 내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또 하나로 아파트에 네. 이사를 했는데 의원님도 하나로 아파트로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신기했죠. 그렇죠. 네, 아파트 신상 아파트 있을 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저도 하나로 아파트에 이제 새로 지으면서 입주했는데 그게 또 은정씨를 또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결혼해서 결혼해서 그쪽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인연이 또 여기서 또 이래 인연이 이어지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또 출퇴근 시간이 틀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아파트에서 뵙는 거는 거의 한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성주초등학교에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서 네네. 더 자주 뵀던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아파트보다 봉사 이렇게 교통서면서 더 자주 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이. 그날도 제가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거의 뭐 대타도 아니고 진짜 땜빵 수준으로 가가지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도 의원님께서 자유총연맹 그 행사 맞죠? 네네 맞습니다. 그 캠페인 하실 때 참석하셨는데 제가 그날을 잊지를 못하는 게 그날따라 오늘도 멋있으시지만 그날도 되게 멋있게 하셔서 이제 참석을 하시면서 반갑게 저를 보고 인사를 해주시면서 먼저 라디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저희는 인스타 서로 친구고 맞아요. 인스타 서로 하니까 그 제가 이제 인스타에 라디오 하면서 울면서 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올려놨는데 네. 이제 보시고 먼저 선뜻 얘기 꺼내주시면서 네. 그 울지 말라고 울어도 예쁘더라고. 그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때도 감동받아서 좀 울 뻔했어요. 그 솔직히 남자분들은 네. 그 조금 그런 거에 그런 얘기에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와 의원님이야. 진짜 이런 조그만 것에도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성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실 거야. 저 진짜 그렇게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그때 라디오 자원활동가 이제 제의를 받고 게스트 분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의원님도 당연히 생각은 했지만 좀 이렇게 배제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보고 당연히 이제 안 해주실 거라고 저는 아예 배제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거절되더라도 말은 꺼내보자, 해보고 후회해보자 하고 얘기를 꺼내니까 진짜 선뜻 정말 너무 선뜻 응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 제가 은정 씨 인스타를 잠깐 보다가 활동가로 하신다 해서 저도 얼마 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좋은 경험을 하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누구든지 처음 하면 실수도 하게 되고 미련이 남잖아요. 저런 미련이 아직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말씀해 주셔서 저도 한 번 더 그러면 그 미련도 경험을 좀 더 쌓게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저도 지난번에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또 못다한 얘기 또 더 얘기 나누고 싶은 것들이 조금 남아 있던 터라 잘 됐다 같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선뜻응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리고 또 은정 씨 인스타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가족 이야기 또 일상적인 이야기 또 뭐 사업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하셔서 필요할 때는 또 격려 말도 드리고 싶고 또 위로 말도 드리고 싶고 또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소통하다 보니까 그걸 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 다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바쁘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너무 바쁘셔가 시간도 날짜도 몇 번을 변경했는데도 이렇게 선뜻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하죠. 잡아놓은 날짜에 바로바로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의회 일정이라든지 성주군의 각종 일들이 뭐 미뤄지고 당겨지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뭐 한두 번 시간을 조정하게 돼서 제가 죄송하죠. 전혀 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핸드폰에 그 정말 오래 전부터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도의제 아저씨로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도의제 의원님으로 변경은 하였지만 저희도 되게 오래 전부터 배워온 인연이잖아요. 그 진짜 저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 인연을 되게 중요하신다고 중요시 여기신다고 맞습니다. 그때 저 별과 함께 코너 나왔을 때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제 기억 속에는 의원님은 되게 예쁜 부부, 예쁜 아이들 그렇게 기억이 되고요. 또 그렇게 또 승승장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저와 마주하면서 저와 인연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연이 되게끔 하는 시기가 있다고 해요. 저는 의원님과 이런 인연이 되게 좋거든요. 의원님은 어떠세요? 저도 저와의 좋죠.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은정 씨 보면 늘 밝고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들이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기분이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진짜요? 볼 때마다 뭐 인상 쓰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있는 분도 있지만은 볼 때마다 환한 미소로 이렇게 봐주시는 게 다른 사람한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행인 것 같아요. 너무 그것도 감사드립니다. 뭐 그게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봤지만 이제 꽃집에 계시는 모습들을 지나가면서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꽃집의 아가씨라는 그 마음으로 이젠 아줌마. 아니 지금 그래도 그때 어릴 때 봤었던 그 모습은 꽃집의 아가씨잖아요. 꽃집의 아가씨로 항상 지나가면서 저 꽃집의 아가씨 하는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남아 있어서 그래서 늘 보면 꽃이 원래 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좋은 이미지로 은정 씨가 항상 기억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의원님 최고. 감사합니다. 일단 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의원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놀래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바다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신청곡 이유가 있으시죠? 이게 국가대표 영화라는 OST 주제가 버터플라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팀이 16강에서 비록 탈락했지만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합을 했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뭐 세계 1위의 브라질을 만나서 비록 졌지만 정말 고생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뭐 영화도 보고 또 감명을 받았지만 이 국가대표라는 그런 무게를 가진 그런 노래라 싶어서 자주 듣는 편입니다. 역시 컬러링도 이 노래예요. 제가 자주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때 그 별과 함께 코너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다 봤는데요. 민원 얘기만 하시다 가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뭐 도로 이렇게 지금도 도로 아스팔트 뭐 언제 맞습니다. 그 얘기만. 그 이번에는 그런 얘기 조금만 할까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의원님의 직업이시니까. 네. 네. 조금만 얘기해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케이스예요. 그 대학 때 빼고는 거의 성주에 정착을 해서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정말 맞아. 성주가 많이 발전했어요. 저는 성주가 참 좋거든요. 그 의원님 같으신 분들이 앞으로 더 살기 좋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주 발전 사업이라든지
뭐 현안 문제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저희들 지금 오늘 이제 준공식을 했는 창의문화센터에 보면 그게 이제 성주에 없던 영화관 50석 정도의 영화관이 2개가 들어와요. 저 잠깐 가서 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좋았어요. 많은 주민들이 멀리 대구나 다른 지역까지 가서 영화 관람을 할 필요 없고 뭐 영화 요금도 좀 저렴하게 나갈 겁니다. 시중보다는 한 30% 정도 싸게 영화가 역시, 상영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체육 시설도 뭐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시내 중심가에는 체육시설이 잘 없거든요. 그 체육관도 그 안에 지금 만들어졌고 뭐 그 안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뭐 급식 시설 이런 것들은 뭐 부수적으로 그 제한된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지만 그렇게 들어오고 그다음 다시 도심재생 이제 이 구간이 읍사무소에 있는 그 자리에 실내 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하면 체육 시설로도 쓸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전시 컨벤션 이제 관으로도 활용되거든요. 우리가 전시관이나 뭐 어떤 행사를 할 때 부족한 공간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가면 성주군에 없던 전시 컨벤션관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읍사무소가 이제 노후되고 오래돼서 거기를 이제 새로 건물을 5층짜리를 지어서 그게 읍사무소예요? 읍사무소도 새로 부수고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지으면 거기에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우리 기관들 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그다음에 세무서 출장소 또 국민연금 출장소 이런 기관들이 흩어져 있어서 우리 주민분들이 이제 여러 군데를 둘러볼 때 힘드셨는데 그 한 자리에 다 모읍니다. 모으고 그 읍사무소 옆에 있는 지금 놀고 있는 성주 신협 앞에 있는 그 땅을 그 지하 2층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 2층으로 지상에는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요. 그러면 성주읍의 지도가 우와. 조금 바뀌겠죠? 그렇게. 신도시가 탄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읍사무소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되면 그쪽이 또 하나의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거라는 게 보여지고 또 우리 지금 수영장 들어가고 종합사회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거기에 이제 어린이 과학 체험관이 또 들어섭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수영장과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옛날에 이제 섬유공장으로 쓰던 공간을 저희가 군에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도 이제 노인종합복지회관, 그다음 거기에 보링장, 뭐 이런 시설들 종합복지타운을 거기에 만듭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그다음에 뭐 체육시설 일부, 그러면 볼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일대가 또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바뀌고 그다음에 한참 사업을 하고 있고 땅도 매입했는 게 이제 저 대가 가는 쪽에 별골 체육관, 별골 운동장 주변에 거기에 또 이제 생활 체육 공간을 조성해서 농구장, 그다음에 또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는 클라이밍장도 거기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활용합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네, 그런 시설들이 네. 거기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이 요즘은 이제 소득도 많이 높아졌고 했기 때문에 여가 선용과 취미생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앞으로 한 2, 3년간 꾸준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네 의원님이 열심히 일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제 공은 와. 다 아니고요. 우리 군수님과 네, 우리 또 맞아요.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특히 또 그 일을 하는 게 공직자들이잖아요. 네. 공직자들이 뭐 항상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뭐그 일을 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이 알아주시지 않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들에게도 제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인스타 봤거든요. 그 어제였나 이제 그 회의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하셨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 김정 의원님이 간식 갖다 주시고 그 얘기하는 거 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 다 공직자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진짜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성주에 살았지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맞아요. 저희 엄마들은 되게 좋은 게 저도 이랑 마찬가지고요. 멀리 뭐 기름값이나 시간 들여가지고 멀리 갈 시간에 우리 네. 성주에서 네. 조금 이렇게 즐기자. 조그만 행사, 저희는 조그만 행사 이런 데 가면 그 의원님 자주 뵀잖아요. 저는요. 네, 무조건 맞아요. 가거든요. 네, 가면 네. 거기서라도 애들이 어떤 거라도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뭐 이제 그런 문화공간 행사 이렇게 많이 맞아요.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게 즐길 이제 수 있게 좀 늦게까지 진짜 저도 4년간 의정 활동하면서 네. 아침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14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서 뭐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네. 회의를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이게 어떤 뭐 사안을 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어서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을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긍정적인 저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 가지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거기에서 뭐 적절하게 절충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에서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을 회의를 했지만 의미 있는 회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과정에 또 많은 공직자들도 고생했고 또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님은 회의에 참석 못하셨지만 격려해 주시러 오고 해서 기분 좋게 잘 끝냈습니다. 네, 하루 수고 정말 아이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일정이 너무 바쁘세요. 원래 이제 내년도에 1년 살림을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다 하고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살림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 짜다 보면 12월 달이 항상 제일 바빠요. 국회도 그렇잖아요. 국회 가면 뭐 여당 야당 국회의원끼리 막 싸우면서까지 예산 가지고 막 이렇게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는데 저희들 또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지 또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은 여기에 있는지를 잘 찾아내어서 1년 살림을 확정하는 기간이라서 또 심도 있는 토론과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쁘죠. 네, 이 바쁜 와중에 제가 너무 12월 달에 저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미에서 의원님을 초대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바쁘시니까 너무 또 죄송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게 생활의 활력소잖아요. 사람이 네. 하루 종일 바쁘면 못 살아요. 바쁜 와중에 잠시 짬을 네, 내어서 맞아요.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또 네. 우리 진행자님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이게 또 생활의 또 다른 활력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젊은 의원님이시잖아요. 네. 저는 더 젊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뭐 저랑 14살 차이밖에 안 나세요. 몇 살요? 14살이요. 그래요? 그렇죠? 저는 24살인가? 우리 은정 씨가 나이가 24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 차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만큼밖에 차이 안 나요. 정말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고 네. 특히 또 SNS 로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좀 다른 의원님들은 네. 이제 다른 분들이 좀 해주시는 것 같던데 의원님은 직접 사진 찍으시고 글도 직접 남겨주시고 네. 다른 분들 이제 SNS도 보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많은 소통을 하시는 모습이 저는 좋더라고요. 음. 얼마 전에 또 창의문화센터에서 행사했을 때도 네.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사진 찍어주시고 또 분장도 정말 리얼하게 하셨잖아요. 네. 진짜인 줄 알았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의원님 뵀는데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많이 놀래서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원님이 좋더라고요. 네. 저도 SNS 활동을 많이 해요. 네.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런 거 의원님 거 자주 보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선거 활동하실 때도 또 SNS 또 활동하신 게 저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뭐 SNS를 하시게 된 계기나 또 SNS로 국민들과 또 어떤 소통을 하고 싶으신지요? 그 SNS가 저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우연한 기회에 네. 이제 어떤 단체에서 미국에 연수를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 현지에 있는 미국인들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페이스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페이스북이 뭐지 하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페이스북으로 입력을 하니까 바로 친구가 맺어지고 지금도 그때 미국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하고 SNS로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가입을 해서 이제 해놓으니까 한 30년 동안 못 봤던 친구들이 거기에서 소통을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네, 봤어요. 이게 뭐 페이스북이 이런 거고 SNS가 이런 거구나라는 신세계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제가 하고 있는 일상들을 남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서 한참 오랫동안 했었고
다른 또 새로운 친구들 또 과거에 알았지만 뭐 못 만났던 사람들을 그 SNS 공간 안에서 만난다는 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제가 은정 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SNS를 통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선거하기 전부터도 SNS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하는데 좀 좋아서 이렇게 했지만 또 선거 운동을 하고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일, 우리 주민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그 공간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는 것보다 SNS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 나는 대로 다른 분들의 SNS를 들여다보면서 아, 이분이 이런 고민이 있구나, 또 이런 민원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 공간에서 또 해결도 해드리고 답도 드리고 이게 사람을 만나서 대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공간에서 하는 거는 좀 더 편한 것도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참 효과적이다 생각합니다. 네. 혹시 DM도 와요? DM도 와요. 아, DM도 와요? 네. 무슨 말 많이 와요? 뭐 이렇게 뭐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거 뭐 좀 알아봐 주세요라는 것도 오고요. 그거를 직접 얘기 안 하고 DM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DM으로 와요. 의원님은 또 근데 의원님한테 보내는 이유가 정말 답변 잘 해주실 것 같은 의원님. 뭐 페이스북에서도 뭐 오고요. 그다음에 네. 인스타를 아. 통해서도 DM이 오고 네. 또 뭐 전화번호 저는 SNS 그 뭡니까 공간에서도 제 전화번호를 다 남겨놓거든요. 그럼 또 직접 또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인스타 친구들은 또 인스타로 또 DM이 오고 이래요. 그 의원님은 정말 답변을 진짜 잘 해주시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글쎄 친밀감. 다른 분들도 답을 잘해주시지 않나요? 네, 잘 안 해요. 의원님께 보내봐서 정말 저는 그런 의사소통이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저같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또 잘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네. 좀 제가 보내면 또 바로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것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뭐 네. 인사까지. 아까 잠깐 선거 얘기 잠깐 네. 했잖아요. 네네. 두 번째 선거예요. 그 좀 선거 활동하실 때 좀 에피소드 뭐 재밌는 일 같은 거 있으세요? 있으셨어요? 선거할 때에 뭐 따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네. 좀 즐거웠던 거 뭐 그런 것도. 제가 4년 전 선거와 올해 선거의 차이점을 좀 느꼈어요. 4년 전 선거 때는 그때 제가 무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이제 군 기초의원으로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저만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당선만 이제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저 자신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한 6개월 정도를 열심히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했던 기간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입당을 해서 당의 공천을 받은 당 소속 후보로 제가 선거운동을 임했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지역구에 같은 공천을 받은 이제 후보자만 3명이었고 또 다른 뭐 도의원 선거, 군수 선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혼자 열심히 해서 저만 당선돼서는 이 효과가 안 되니까 같은 지역구에 있던 세 명의 군의원들이 같이 당선돼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어쩌면 좀 그게 더 힘들었어요. 내 혼자 열심히 해서 내가 다득표를 해서 만약에 내가 당선되면 끝나는 선거가 아니고 내가 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같은 당 후보들이 표를 적게 받으면 같은 당 후보가 떨어지는 선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소속일 때와 당 후보로 공천받을 때의 이 선거가 좀 틀리고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우리 운동원들과 주민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한번 그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들한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했는 거를 다시 평가받는 기분으로 한번 다녀보자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신나게 즐겁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원님 첫 번째 그 선거 활동할 때 기억나는 게요. 그 인형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맞아요. 다 애들 보면 손 다 잡아주시고 저는 이제
도의제 아저씨가 누군지 아니까 인사하고 뭐 했는데 성주에 또 젊으신 분들은 또 선거에 조금 관심 없으신 분들도 없죠. 계시고 맞아요. 예, 예. 그 또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예, 예. 근데 그때 좀 기억이 나는 게 그 체육관에서 그 어린이집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큰 행사였어요. 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엄마들부터 뭐 엄마들의 뭐 부모님까지 이렇게 하면 100명이 좀 넘는 사람들 그래도 많이 오는 행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선거 활동 다들 하시러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저기 우리 그날 행사한다 뭐 한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아무도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의원님만 그냥 그때 오셔가지고 네. 인사하고 뭐 명함 좀 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저는 누군지 알지만 그때 이제 나중에 엄마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의원님 이제 투표했다고 네.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이제 후보자들이 선거 운동을 하려면 유권자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데를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나이가 있는 연령층, 고연령층들이나 어르신들을 주로 만나서 많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젊은 층들은 이렇게 선거에 관심이 많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군지를 잘 소위 모르겠어요. 말해서 공약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젊은 층들하고의 소통을 많이 해서 그들하고의 공감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뭐 어르신들 일부러 안 가는 건 아니고요. 젊은 층들에서 좀 찾아가서 뭐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나 공약들이나 이런 일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고 성주가 좀 더 발전되고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뭔가를 만들려면 이들과 호흡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서 조금 찾아가는 그런 편이었는데 그날 다른 후보들은 아무도 안 왔는지는 저는 몰랐고 그래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가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간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하셨을 때도 이제 그 선거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셨잖아요. 네. 정말 그 무더운 그때도 5월달 정말 더웠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예. 이 옷 다 입고 예, 예.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맞아요. 예. 해주시는 그 모습에 또 되게 그 의원님을 위하지 않으면 안 해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아무리 뭐 이렇게 선거비를 받는다 그래도 그런 그 해주시는 분들이랑 또 의원님이랑 이렇게 너무 잘 어울려서 저는 정말 또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났다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선거 때도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도 저희 운동원으로 활동해 주신 분들이 그 뭐 율동에 맞춰서 율동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 그 뭐 5월 중하순 같으면 굉장히 날씨가 덥거든요. 더웠어요. 그냥 아침에 선거 운동하고 나면 막 옷을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율동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제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이래서 지금도 그분들하고는 가끔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이스크림 사주셨죠? 사셨습니다. 네. 아유, 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 어릴 적부터 소를 키우셨다는 하는 글이 친구분이 적어놓은 글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 또 아파트에서 어디 다녀오세요 하니까 그 소 밥 주고 온다고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소 좋아하거든요. 그 뭐 소 보면 딱 가가지고 너 나보다 눈이 크구나 이러면서 인사 한 번씩 네, 하고 이렇게 와요. 그 또 의원님이랑 또 연결고리를 좀 찾자면 네. 저희 집도 어릴 적에 소를 키웠고요. 알고 있어요. 또 아빠가 인공수정 인공수정사도 오래 하셨죠. 네 맞아요. 네, 기억하시는구나. 알죠. 예, 예. 그또 이래 아빠 어릴 적에 또 따라다니기도 하고 네. 그 저도 한 번씩 이제 꽃 배달을 나가면 이제 소를 키우는 곳이 성주에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우리 성주의 축산 산업은 어떤가요? 뭐 소를 이제 키우시잖아요. 그 좀 소 보면 어떻게 뭐 에피소드 뭐 소 키우면서 재밌는 일 아니면 어려운 일 뭐 개선될
수산산업이 좀 개선될 부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 지금 저희들 성주도 참외 소득이 한 6천억 정도 지금 이제 올해는 목표로 내년에 목표를 잡는데 5천억을 한 4년 정도 계속 조수익을 넘겼거든요. 축산 쪽에도 조수익이 한 2,700억에서 3천억 가까이 됩니다. 소득이 네.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가 축산에 아직까지 많이 이제 보급이 되지는 않죠.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한 일정 규모 이상 키우는 농가가 한 180 농가에서 200 농가 정도 되고요. 많은 그다음에 거 한 아니에요? 100도 이상 키우는 농가는 몇 농가 안 됩니다. 한 30여 농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외 농가가 한 4천 농가 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많이 나고 축사는 제가 이제 저도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이제 저까지 3대에 걸쳐서 아 진짜요? 한우를 키우고 있고요. 또 과거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성주 축협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때 이제 은정 씨 아버님을 알게 됐죠. 그때 축산도 조금 관여하시고 축협의 대의원도 좀 하셨고 저희 아빠가요? 예, 또 인공수정사도 하시면서 네. 저희들하고 늘 접촉을 하셨던 분이라서 오래전부터 아버님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있고 축산하는 환경은 뭐 다른 지역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이제 성주군의 농정 방향 중에 예산이라는 게 다른 지역에는 이제 밭작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참외에 비해서 소득이 낮잖아요. 그래서 축산이 좀 비중이 높아요. 축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른 시군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어서 축산 농가들한테 배정이 되고 성주는 참외가 좀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성주군 농정 예산의 이제 많은 부분이 참외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해서 참외에 가는 예산에 비해서 축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면이 있어서 한우 농가들이나 축산 농가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마음을 늘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서 나가는 과정이고 또 소를 키우면서 뭐 어렵고 힘든 점, 개선할 점이라고 하면 어려운 점은 이런 것 같아요. 시골이라서 이제 축산을 하는 이제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주변에 인가나 민가가 많이 없었는데 축산을 하는 도중에 이제 지역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제 좀 외곽지로 좀 빠지다 보니까 축사 주변에도 주택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축산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여름철이나 날씨가 좀 흐리고 이러면 그 축사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이런 게 나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 냄새들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좀 상습적으로 축사 환경을 좀 깨끗하게 정비 못하는 농가들은 그 주변 이제 주택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상습적으로 피해를 좀 준다고 봐야 되죠. 또 일정 부분은 또 깨끗하게 좀 주변을 잘 정비해 놓으신 농가들은 냄새가 덜 나는데 그런 분들까지 그게 이제 축산인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주민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 스스로 동네 안에 축산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뭐 시골이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축산으로 해서 나는 냄새들은 조금 좀 참을 건 좀 참아주시고 또 필요한 거는 또 찾아가서 좀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면 되는데 막 군청에 민원 넣고 이렇게 하면 또 군청에서 공직자들이 와서 뭐 잘 돼 있는지 또 점검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분쟁이 생겨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좋은 점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농장에 가서 밀어놨던 일들을 좀 해요. 가령 축사 주변에 뭐 안에 퇴비도 쳐야 될 게 있으면 퇴비도 좀 치고 또 소들이 먹는 먹이 같은 것도 좀 깨끗하게 또 만들어 놓고 준비할 건 준비도 하고 하면 소들을 이렇게 보고 자라고 송아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 게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걔들이 엄마 젖을 잘 먹고 이제 잘 커서 어느 정도 크는 걸 이렇게 보면 마음이 좀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요? 일을 해놓은 표시가 거기 나거든요. 자식 키우는 느낌처럼. 스트레스 받고 하면요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나면 모든 게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소 보러 가도 돼요? 애들 데리고? 되죠. 예, 진짜요? 예, 되는데 거기 가면 항상 가면 뭐 이래 소들이 막 이렇게 평상시 쉬잖아요. 송아지 막 뛰어노는 거 보면 귀엽고 예쁘잖아요. 너무 그래서- 예뻐요. 예, 너무 그래서 한 예뻐요. 번씩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애들도 한 번씩 그런 체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파는데? 체험하는 곳. 예, 체험하는 곳 있죠. 데리고 가면 너무 좋아하는 여물 주고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좀 지인들 있으면 가도 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가도 돼요? 돼요. 와 진짜 저 확답 예, 예, 받았어요. 예, 맞아. 꼭 가겠습니다. 네. 네. 또 의원님 같이 또 성주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앞으로 의원님처럼 성주를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그 뭐 성주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저도 성주가 좀 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더 바뀌고 좀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성주를 위해서 뭐 어떤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면 어떤 봉사활동을 하겠다 하는 목표를 좀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 상상을 많이 해요. 성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제가 의정활동하기 이전부터도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그런 상상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체육 시설이라든지 뭐 놀이 시설 결국 그 어린이 놀이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놀벤져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들이 좀 뭐 친근하게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얘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놀벤져스 1, 2, 3호가 만들어졌고 하듯이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상상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상상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다른 지역을 많이 다니면 좋겠다. 저도 이런저런 틈이 나고 기회가 있으면 외부의 다른 도시도 많이 가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도 많이 가보지만 외국에도 필요하면 한 번씩 나갈 때 꼭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고 오면 그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자꾸 이제 얘기하다 보면 하나하나 채워져 나갈 것 같아서 젊은 사람들도 성주에 계속 살고 싶고 성주가 좀 더 이런 식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나누면 좋겠다. 얘기를 나눠야지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꽃밭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꽃밭. 저 꽃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꽃밭이 너무 없어졌어요. 그렇죠. 꽃밭 만들어주세요. 주변에 도로변에 하고 과거에는 좀 많았는데 이게 이제 가로수들이 정비되면서 도시가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해졌다. 저는 좋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드는데 도심 재생 사업을 하면서 전봇대라든지 가로수들을 다 철거하면서 도시가 좀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오히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다 돼버리니까 좀 삭막함은 느껴요. 그래서 그게 뭐 화단도 좀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하면 좀 더 화사한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집 보물이 이제 가족 사진이거든요. 99년도에 제가 결혼하면서 99년도에 결혼 사진 이후에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가족 사진을 찍어 왔었어요. 지금 집에 22장째의 가족 사진이 있는데 결혼하고 그 이듬해는 저희 이제 아내가 배가 이제 만삭이 됐을 때 찍은 사진이 있고 그 다음 해는 우리 또 이제 첫째 딸이 태어나서 갓난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고 뭐 얼마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했을 때 편안한 복장으로 찍은 사진이 있고 뭐 몇 년 전에 이제 아이들이 항상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의 교복을 다 입고 찍은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앨범을 이래 넘기면 매년 찍었던 그런 가족 사진들이 우리 가족이 변화된 모습들이 다 나와요. 특히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어릴 때 갓난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찍었던 그 사진들을 보면 세월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구나 싶고 또 저희가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점점점 이제 늙어가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러다 보면 그때 찍은 사진들은 뭐 20년 뒤나 30년 뒤가 되면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년 찍어야 될 가족 사진들이 앞으로도 몇 장이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면서 가족 사진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가족 사진을 네.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그래요? 네, 그거 보면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 진짜 바쁘신 와중에도 그걸 어떻게 보면 다 남겨놓으셨잖아요. 네, 네. 그 저희 엄마 아빠도 그 가족 사진을 이제 남겨놓으셨지만 의원님은 정말 더 많이 이렇게 네. 그 아까 좀 그 몇 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정말 네. 많이 남겨놓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 이제 저도 또 부모가 되었잖아요. 네, 네. 근데 정말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을 지금 찍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아. 의원님의 그 페이스북을 보고 예. 가족 사진을 보고 네, 제가 예약을 해서 이번에 찍으러 갑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덕분에 찍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 축사도 놀러 갈 수 있죠. 연례 행사가 되면요. 네.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다 지금 이제 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 다 나가 있거든요. 거기 나가 대구예요. 있는데 네네. 이제 결혼 기념일이 되면 당연히 가족 사진을 아. 찍는 걸로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기숙사에 있으면서도 결혼 기념일쯤에 맞추면 아빠 이번에는 이렇게 주말에 찍어야 되니까 학생들이라서 결혼 기념일 있는 그 주에 아빠 이번 주에 가면 돼요. 왜 이러면 나도 잊어버리겠다. 왜 가족 사진 찍는 날 아니에요? 이러거든요. 너무 예쁘다. 지금은 애들이 그걸 다 알아요. 결혼 아빠 엄마의 결혼 기념일은 며칠인지 자기들이 아니까 결혼 기념일 날은 가족 사진 찍는다. 그럼 찍고 같이 또 외식도 한번 하고 이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결혼 기념일이 있는 그 주는 뭐 다른 일정 크게 잡지 않고 가족들과 사진 한번 컷듯 좀 꼭 남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민정이를 거의 진짜 초등학교 거의 저학년 때 봤잖아요. 그 아까 막 23살이라고 좀 깜짝 놀랐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변했죠. 그 의원님도 또 저희 아들이 지금 또 9살이니까 또 그러니까. 그때 보는 또 시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런데 바쁘신 와중에도 진짜 너무 이렇게 애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보니까 남다르신 것 같아요. 아까도 이래 보다시피 부성에는 진짜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교육적으로는 제가 도움 안 돼요.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가정 많이 시키지 사랑이라는 게 네. 그래도 아빠가 도의제 의원님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이들은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네, 네. 그 어릴 때 식당 가면 칸막이 없잖아요. 네네. 아빠랑 부모님 밥 먹으러 가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너무 많이 인사하니까 맞아요.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빠랑 밥 먹으러 가나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저희 아들도 똑같은 거예요. 밥 먹으러 안 가 이러면서. 저희 아들도 저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계속 밥 먹다가 일어나서 계속 인사하는 걸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식당 방 아니면 진짜 아니면 안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랬던 것 이게 같아요. 선출직이라는 한계, 그다음 아버님도 똑같잖아요. 선출직을 하면서 많은 지역구 주민들한테 또 사랑도 받았고 많은 주민들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또 그분들 만나면 막 밥 먹느라고 인사 안 하기도 민망하고 해서 밥 먹다가 자주 인사하게 되거든요. 저도 사실 솔직히 조금 조용하게 밥 먹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방이 있는 식당을 가서 조용히 방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인사하지. 탁 트여져 있는 곳에서 많은 대중이 왔다 갔다 오세요. 절대 밥 못 먹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잘 커준 아이들에게 고마운 점, 미안한 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글쎄, 저도 우리 이제 늘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선출직이다 보니까 가정에 있는 이제 집사람과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내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선출직 이전에도 제가 돌이켜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면서도 사회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면서 주말에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무사하게 잘 크고 큰 사고 없이 지금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가끔 가다가 아빠가 이제 잔소리 아닌 간섭을 하더라도 그걸 다 받아내주고 전송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받아주고 이제 잘 크고 있다는 게 뭐 부모로서 고맙죠. 고맙고 뭐 다른 뭐 사고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성인으로까지 무사히 성장해 줬는 거는 근데 집사람의 역할이 컸죠. 집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잘 케어해주고 이렇게 보살펴 줬던 게 지금의 이런 아이들의 성장한 모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상 편지 애들한테 영상 편지 영상 편지 해주세요. 글쎄 뭐 이제 민정 우리 이제 민정이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졸업을 하거든요. 졸업을 하면 어딘가에 또 자기가 직장을 잡아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혼자 외롭게 이제 내던져질 텐데 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그렇지만 본인이 스스로 겪어내야 되고 이제 엄마 아빠 품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그러면 힘든 일들도 혼자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서 사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부딪혀 봐야 된다. 그래서 부딪히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커나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직접 몸소 겪으면서 잘 사회에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민정아 화이팅. 준우는요? 이제 준우는 이제 대학교 1학년밖에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제 원래 1학년을 하고 나면 내년부터 이제 군대 갈 준비를 하거든요. 이제 신체 검사를 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군인으로서 당당하게 이제 입대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면 2년 정도는 군대 생활에서 대한민국의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더 단단하고 남자다운 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군 생활도 잘하고 또 군대 가기 전에 또 뭐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실컷 즐기면서 20대 초반을 신나게 즐기길 보내겠습니다. 우리 준우도 군대 가서 화이팅! 준우 화이팅. 휴가 나오면 단초밥 와. 이모가 밥 사줄게. 초밥 좋아합니다. 꼭 와. 네. 또 성주에서 네. 제일 이쁜 미녀분이랑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어때요? 성주에서 제일 이쁜 분이랑 사시는 기분은요? 글쎄 뭐 좋게 봐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집사람이 그렇게 밖에 활동적이지는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이러지는 잘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신랑이 너무 밖에 활동적이고 이러니까 본인은 이제 집에서 가정 돌보면서 아이들 케어하는데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집사람도 나가서 본인의 끼를 좀 발휘하고 본인의 꿈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워낙 제가 밖에 많이 활동적이다 보니까 둘 다 그렇게 밖에 활동적이면 가정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아이들 케어도 할 수 없고 하니까 본인이 그걸 다 감내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저로서 굉장히 고마웠고 또 이제 아이들 좀 크고 해서 집사람이 조그마한 봉사단체지만 이제 회장을 맡아서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1년을 했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집사람도 정말 이렇게 활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도 있고 하고 싶어 했는데 남편 때문에 많이 참았구나 이런 게 있어서 1년을 이래 지켜보니까 좀 미안하고 또 그동안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외조라고 하면 외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남은 또 임기도 잘 마치길 바라겠습니다. 든든한 버팀목 사모님께도 영상 편지. 제가 그거 말씀 사랑이 알러뷰 너뿐이야 그거 해주셔야 돼요. 사모님 보시고. 글쎄 뭐 집사람한테도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할 때도 보면 다른 배우자들도 열심히 했지만 우리 이제 집사람도 다른 후보자들의
배우자 못지않게 정말 선거운동 열심히 해서 남편이 이제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민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돼서 많은 주민들께서 저희 집사람의 선거운동 과정과 집사람의 활동을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저렇게 이제 건강하고 성실하게 똑바로 잘 클 수 있도록 집사람이 늘 아이들한테 뭐 간식이라든지 공부라든지 또 아이들의 또 어떤 뭐 예절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면서 키워냈던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박현란 여사님 또 활동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제가 배우자로서 외조할 수 있는 부분은 외조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같이 함께 하면서 해준 것도 고마운데 앞으로 한 우리 30년, 50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사랑해요. 간지럽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져.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아니 아까도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셨는데 지금 더 진짜 그래요. 진짜 눈시울이 저도 막 지금 붉어. 가족들 얘기하면요. 가족 얘기를 하면 항상 눈시울이 막 붉어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을 어릴 때 아이들한테 많이 못 가져줬어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님도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주는 게 아이들한테 기억이 많이 남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아이들하고 많이 못 놀아주는 그런 미안함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나이가 좀 차서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려고 노력하는데 지금도 뭐 아이들이 자기들이 바쁘고 해서 또 못 만나는 시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의 시간은 어릴 때 많이 가졌어야 되는구나, 후회를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미안한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과 가족도 생각하면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생겨요. 손자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놀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훗날. 그렇게 하죠. 뭐. 네. 근데 이런 모습이 너무 저는 보기 좋아요. 맞아요. 네. 조금 괜찮습니다. 저는 그 앞에 얘기를 좀 적게 하고 가족 얘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너무 아쉬워요. 다음 또 기회 되면 하죠. 뭐. 네, 또 12월에 한 번 더 나오실까요? 그러시면 기회 되면 또 하죠. 진짜요? 네. 또 확답 받았어요, 저.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재 개그 하나만 해주세요. 준비 안 하셨죠? 아재 개그는 좀 썰렁한 개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지훈이가 했던 건데 사과가 웃으면 풋사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제가 고민을 따로 안 해봐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아재 개그는 다음에 하는 걸로. 다음에 그럼 12월 달 나오셔서 또 해주시는 걸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나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앞으로 나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 제가 어떤 의정 활동하기 전부터 뭔가 이제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뭐 하다 보면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제가 몸에서 나오는 열정과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또 하던 일들을 계속하면 그 열정이 자꾸 식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열정들을 자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새로운 일들에 도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채워서 더 단단한 도의제로 만들어라 라는 주문을 제가 늘 저한테 하는 편이라서 앞으로도 그런 열정을 내가 식지 않고 계속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뭐 틈틈이 이것저것 많이 뭐 보려고도 노력하고 공부하려고도 노력하지만 그런 공부와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더 단단히 채우고 더 많은 걸 내가 만들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도 내가 다 이제 해소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열정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단단하게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도이제 너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저한테도 그렇게 꼭 당부하고 싶어요. 저도. 네. 와, 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고맙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린 거 네.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거 아세요? 네네네, 알죠.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저 프로에 나오면 꼭 하셔야 돼요. 의원님 버전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그다음에 시청자분들 또 그다음에 SNS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 네. 네, 꽃이 맺어준 인연 두 번째 꽃님 도희재 의원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좋았습니다. 아, 제가 너무 초보라서 죄송해요. 속에 아니요, 초보라는 생각을 전혀 못 느끼도록 지금 진행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네. 어. 아, 그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한 것 같고 네. 해서 좀 저한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12월에 나올 땐 좀 더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당선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요.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도 마무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네. 언제나 승승장구하시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꽃향기 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